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 우리 함께에서 활동 중인 찐수석 팀입니다. 저희 이름은 김진솔, 송민석, 선수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제 이름의 진과 송민석에서 그리고 선수의 수를 따서 우리가 사이버 폭력 예방의 진짜 수석이다 이런 의미로 찐수석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알리기 위해 사이버 폭력에 대해 조사하여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이버 폭력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종류, 심각성, 방관자와 방어자, 피해자, 가해자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사이버 폭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팟빵 팟캐스트에서 서초 FM 통통팟을 검색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임포스터를 잡으러 이만 떠나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 우리 함께 멘토 김진솔입니다.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처음 해보는 방송이라 많이 떨렸지만 이번 방송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 우리 함께 그 네 번째 방송 시작해 볼까요? 저희 방송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코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버 폭력 멈춰에서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 사이버 폭력에서의 방관자의 역할, 그리고 방어자 등 다양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멈춰! 오늘 사이버 폭력 멈춰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알아보고 이야기 나눈다고 했는데요. 같이 이야기 나눌 송민석, 선수 패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의 유형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 폭력의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선수 패널이 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근 학교 폭력 종류 중 증가율 1위를 차지한 것은 사이버 폭력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 수업을 줄이고 원격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은 인터넷을 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이버 폭력도 증가하는 것인데요. 교육부의 2020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모두 전년 대비 평균 3.4%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여러 학교 폭력의 유형은 0.2%에서 최대 2.8% 증가하였지만 사이버 폭력의 경우 전년 대비 3.4%로 대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 물리적 폭력은 감소했지만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원격 수업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이버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학급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보다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유형이 더욱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중교별로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심각성은 어떤지 송민석 패널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차 조사와 비교해서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 오프라인 피해 유형의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초등학교의 언어폭력 및 집단 따돌림과 같은 사이버 폭력은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7.3%, 코로나19 이후로 약 3%가 증가한 10.2%로 초등학교의 사이버 폭력 비중은 고등학교보다 높고 심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놀랐던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는 사이버 폭력 비중이 당연히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초등학교의 사이버 폭력 비중이 고등학교보다 높다는 사실에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또한 정말 충격적인데요. 초등학교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고등학교보다 높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요즘 이러한 학교 폭력은 정말 어린 학생들에게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유치원에서의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상을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폭력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학교에서의 심각성은 어떤지 서은수 패널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폭 증가한 학교 사이버 폭력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나이대는 바로 중학생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도에 13.5%였다가 코로나가 모습을 드러낸 2020년부터 18.1%로 무려 4.6%가 증가하여 초중고 중 가장 높은 증가율과 피해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중학생의 피해 경험 비중이 높다는 걸 고려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심어주어 중학교에서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은수 패널의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학교 폭력을 경험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시라도 빨리 저연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의 심각성은 어떤지 송민석 패널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버 실태 조사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학교 급별로 전체 사이버 폭력의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 전에 고등학교 사이버 폭력 비중이 약 15%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써 고등학교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약 2%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계속 이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난 학교 사이버 폭력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증가율은 낮지만 코로나 이전의 사이버 폭력의 비율이 세계의 학교급 중 제일 높네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인 만큼 학생들에게는 매우 예민한 시기일 텐데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의 구체화와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세계의 학교급 모두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 폭력보다 사이버 폭력의 비율이 적게는 2%, 많게는 약 4%가량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사이버 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학교급별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 모두의 일상이 180도 변했죠. 특히 우리 학생들의 생활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집에서, 특히 인터넷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였고 지금도 고통받는 학생들이 우리 모두의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사이버 폭력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이버 폭력의 방관자 그리고 방어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송민석, 서은수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 우리 함께 멘토 김진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